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한번 복습하고 이어서 진도 나갈 건데 교과서 122페이지부터 교과서 128페이지까지 우리가 8페이지까지는 아니고 사실 126페이지까지는 다 했던 내용이에요. 했던 내용. 선생님이 필기하면서 판서하면서 쫙 더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그걸 교과서로 한번 싹 정리한다라는 느낌으로 교과서로 정리를 하면서 나 잘 모르겠는데 이해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전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유튜브의 영상을 참고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일반적인 체세포 만들 때랑은 조금 다르게 만든다고 했어요. 자, 생식세포는 남자의 생식세포는 정자, 여자의 생식세포는 난자라고 했죠. 정자는 정소에서, 난자는 난소에서 만드는데 원래는 체세포였던 세포가 정자나 난자가 되기 위해서는 숫자가 감소하는 분열, 생식세포가 되기 위한 분열, 생식세포 분열을 합니다. 체세포 분열과는 조금 다르다 했어요. 체세포에서 정자, 난자 되는 과정에 그 과정이 다른 이유는 어때? 유전물질이 만약에 체세포와 같다면 어떻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모두 46개를 받아서 자녀가 92개의 염색체를 가지는 자녀가 태어날 거야.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에 각각 23개씩 염색체를 받아서 총 46개인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분열해서 사람이 된다. 사람이 더세포 분열해서 아기가 어른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 과정에는 생식세포 분열 과정과 차이점이 있다. 두 가지 차이점 알아놔야 하는데 먼저 체세포 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해서 2개가 된다. 딸세포 2개 되는 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복제하고 나서 분열하는 과정에서 분열할 때 둘로 나뉘어질 때 이때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체세포 분열 후기에. 그 다음 생식세포가 분열할 때는 원래의 세포 모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딸세포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지고 원래 있던 세포와 다르게 절반짜리 2N이었던 모세포와 다르게 N 쌍둥이 아닌 상태로 그 다음에 46개의 염색체를 가지던 세포가 23개의 염색체를 가지는 그런 형태로 분열한다 라고 했고요. 체세포 분열은 복제하고 나서 한 번 분열해. 한 번 분열. 그런데 생식세포 분열은 한 번 복제하고 나서 한 번 분열하고 한 번 더 분열해요. 즉 분열하는 시기가 한 번, 두 번 분열한다 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복제는 한 번만 하고. 자, 그 다음 전기에 이가 염색체라는 상동 염색체 2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형태의 염색체를 만들어낸다. 이가 염색체라고도 하고 4분 염색체라고도 합니다. 4분 염색체를 만든다. 그리고 감수 분열의 경우에는 한 번 분열하고 2번 분열하고 2번 연속으로 분열하는데 첫 번째 분열할 때는 상동인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상동이었던 염색체가 분리돼서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가죠. 큰 염색체 2개가 서로 쌍둥이였는데 하나의 세포에 있었는데 다른 세포로 들어갔어요. 여기 큰 거. 그 다음 작은 것도 마찬가지로 분리돼서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갔어요. 즉 감수 1분열의 후기에는 상동인 염색체가 분리되는 것. 그 다음 감수 2분열, 두 번째 분열할 때에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고 이때 핵상의 변화는 감수 1분열의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때 N은 23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바뀌는 시점은 감수 1분열 후기이다 라는 거.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서 핵상과 염색체 수가 변한다 라는 거. 그래서 DNA 복제하는 거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둘 다 한 번씩만 하고
그 다음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은 한 번만 분열하지만 생식세포 분열은 2번 연속으로 분열한다. 복제 한 번에 연속 2번 분열. 그 다음 딸세포 수는 체세포 분열의 경우 2개, 생식세포의 경우는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 핵상의 변화, 모세포에서 딸세포. 체세포 분열의 경우는 2N이었던 모세포가 딸세포가 되어도 여전히 2N. 인데 생식세포 분열의 경우에는 감수 1분열에서 2N이었던 모세포가 N인 딸세포 2개가 되고, 그리고 감수 2분열 두 번째 한 번 더 분열할 때 N은 N이었던 모세포가 그대로 N으로 딸세포를 만든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포 주기를 이렇게 원으로 나타냈어요. 오른쪽 밑에 보면. 자,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간기, 실제로 분열하는 시기 분열기라고 보는데 간기가 훨씬 길고 분열기는 짧다. 준비를 더 오래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간기 G1기, S기, G2기로 나눌 수 있어요. 정리를 좀 해보면 체세포 분열 는 먼저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인 간기가 있어. 간기는요, 또 세분화하면 G1기, S기, G2기로 나누어요. 자, 세포 분열을 위해서 준비, G1기, S기, G2기를 거쳐서 준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하냐? 실제로 분열을 하는 시기를 지납니다. 분열하는 시기는 크게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간기 G1기에는 뭘 하느냐 하면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예요. 세포가 크기를 키우는 시기야. 덩어리가 커지는 거야, 2배로. S기는 뭘 하냐? DNA 복제를 합니다. 세포의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크기도 커지는 시기예요, 2배로. 그 다음 G2기는 기타 물질들을 합성하면서 그 이외에 필요한 분열을 하기 위한 준비, 분열기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 간기는 준비하는 시기랬지. 분열하기 위해서 생장하고 복제하고 분열 준비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핵 분열을 합니다. 분열할 때에는 또 시기가 먼저 핵을 분열하고 그 다음에 세포질을 분열하는데 핵 분열의 시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어요. 각각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죠. 전기에는 염색체로 응축하는 시기고, 중기는 가운데에 배열하는 시기, 후기는 양쪽으로 끌려가는데 뭐가 분리되냐?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체세포 분열이니까. 말기에는 염색체로 응축했던 이사를 하느라 짐을 쌌던 그 염색체 상태에서 짐을 풀어야 되는, 이사를 왔으면 이제 짐을 다시 풀어서 정리를 해야 되죠. 다시 염색사로 풀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질 분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먼저 크기가 커져요. 2배가 돼요. 이 과정이 G1기 되겠죠. 세포 생장. 그 다음에 DNA 복제해서 내용물이 커져요. S기가 되겠죠. 즉, 이 과정이 바로 뭐야? 간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 이제 분열 준비 완전히 하고 이제 분열할 때 먼저 응축하고 핵분열을 합니다. 응축하고 핵분열을 해요. 그러면 핵이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포질 분열하는 방식으로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여기까지가 체세포 분열이에요. 자,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생식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도 마찬가지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가 있어요. 간기에 똑같이
G1기, S기, G2기를 거치면서 다 내용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핵심 키워드만 쌤이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지. 그래서 G1기에 마찬가지로 뭐해? 세포 생장을 합니다. S기에 마찬가지로 DNA 복제하고요. G2기에 기타 분열을 준비합니다. 준비 완료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분열을 하는데 먼저 무슨 분열한다 했냐면 핵 분열한다 했죠? 핵 분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분열하는 시기는 핵 분열과 색포질 분열로 나눌 수 있다 했죠. 그런데 체세포 분열과의 차이점은 생식세포 분열은 분열을 2번 한다 했어요. 핵분열, 첫 번째 분열, 제1분열, 그리고 제2분열이 있습니다. 제1분열에도 마찬가지로 전, 중, 후, 말기가 있고 제2분열에도 마찬가지로 전, 중, 후,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질 분열이 진행이 되는데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먼저 간기에 G1기 거치고 S기 거쳐 그 다음에 G2기 거쳐서 세포 분열 준비를 하면 핵 분열 준비를 하면 그 다음에 첫 번째 분열 전, 중, 후, 말기 거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시간 없이 복제하는 시간 없이 바로 한 번 더 분열 전, 중, 후, 말 단계를 거쳐서 완전히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세포 4개라고 했어요. 세포가 생장하고 DNA 복제하고 분열 준비를 했으면 전기에 뭐 한다 했냐면 세포 분열을 위해서 사가 염색체로 응축하는 단계를 거쳐요. 응축하고 그 다음 감수 1분열 전기의 핵심적인 특징 뭐냐면 상동 염색체가 접합합니다. 접합 뭐라 했냐면 상동인 염색체가 나란히 이렇게 붙어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다른 말로 4분 염색체라고도 한다 했죠. 접합을 하고요. 중기에 중앙에 배열을 하고 후기가 되면 양쪽으로 끌려가는데 이때 체세포 분열과 다르게 뭐가 분리되냐 하면 상동인 염색체가 붙어있던 접합했던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분리돼서 나뉘어 들어가요. 나뉘어 들어가서 말기가 되면 다시 얘네들이 염색사로 풀어집니다. 풀어져. 그리고 나서 제2분열 이제 시작할 거야. 한 번 더 분열할 거야. 다시 짐 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감수 2분열 전기에 다시 응축해요. 그리고 중기에 중앙에 배열하고 후기가 되면 양쪽으로 끌려가는데 이때 뭐가 분리되냐면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던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분리됐어. 그래서 나뉘어졌어. 핵분열 완성됐어요. 그러고 나면 염색체가 다시 말기에 염색사로 풀어집니다. 자, 응축하는 건 분리되기 위해서 이사 갈 때 짐 싼다 했죠. 그 다음 풀어지는 건 분리 끝났어. 그럼 이제 짐 풀고 정리하는 거예요. 염색사로 풀어진다 했죠. 이 과정이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세포 주기가 됩니다. 두 가지 차이점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내용이 교과서 123페이지, 124페이지 본문에 나오는데 자, 세포는 간기에 유전물질을 복제한 후 분열한다. 간기는 G1, S, G2기로 구분한다. 자, 먼저 여기부터 박스 치면 돼. G1기는 세포가 빠르게 생장하는 시기고 S기는 DNA 복제하는 시기고 G2기는 기타 여러 가지 분열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시기예요. 자,
복제를 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G1기 때는 한 가닥이었던 염색체가 S기에 두 가닥이 된다는 거야. 보통 사이즈에서 곱빼기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S기에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G2기에는 어떤 상태로 존재해? 곱빼기 상태로 존재해요. 물론 간기에는 G1기, S기, G2기 다 어떤 상태야? 염색 사의 형태야. 그런데 양으로 따지면 염색체로 그리는 게 더 이해가 잘 되니까 염색체로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열기에 진짜로 응축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염색체로 존재하게 되죠. 분열을 하고 나면 한 가닥씩 염색 분체에 분리되어 들어간다. 그래서 보통에서 곱빼기 되는 그 시기가 언제다? 간기의 S기다. 됐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에서는 S기에 복제하고 염색 분체 2개 곱빼기 사이즈 되고 나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딸세포로 들어간다. 그래서 딸세포 2개 만들어진다. 즉 체세포 분열을 하면 크기만 다를 뿐 유전 정보가 모세포와 완전 똑같은 딸세포 2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유전 정보가 완전 똑같은 딸세포 2개가 만들어진다. 자, 그런데 124페이지 생식세포 분열 숫자가 감소하는 분열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 분열은 S기에 DNA 복제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연속해서 2번 분열한다라는 거, 그래서 딸세포가 4개 만들어지는 거, 염색체의 수와 유전물질량 모두 절반짜리가 만들어진다 해서 수가 줄어드는 분열 감수 분열이라고 한다. 감수 1분열은요. 감수 1분열은 염색체 수 반으로 감소해요. 상동 염색체 접합해요. 붙어. 그리고 딸세포 각각 만들어지고요. 염색체 수와 핵산 EN에서 N으로 변화됩니다. 감수 2분열은 간기 없이 진행되고 간기 없이 2배로 불리는 거 없이, 그래서 만들어졌던 아까 1분열에서 만들어졌던 2개의 딸세포가 4개가 됩니다. 이때 염색 분체가 분리, 핵상 변화는 N에서 N으로 변화 없다. 우리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이미. 그림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간기 DNA 복제 일어나요. 2배가 돼요. 전기 상동 염색체 접합 그리고 응축합니다. 중기가 되면 일렬로 배열, 중앙에 배열, 그 다음 방추서 부착, 그 다음 후기가 되면 양쪽으로 끌려가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죠. 말기가 되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얘가 다시 염색 사의 형태로 풀어진다 라고 했죠. 이때 감수 1분열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 상동이었던 염색체가 상동이 아닌 상태, 염색체가 4개였다면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딸세포 2개가 그대로 복제 없이 제2분열을 시작합니다. 제2분열 하면서 전기에 또다시 응축해요. 중기의 정 가운데에 배열합니다. 방추사 부착하고요. 이때 후기가 되면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던 2가닥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요. 그래서 딸세포 4개가 만들어진다. 양쪽으로 끌려간다. 염색 분체 분리되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딸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사람의 상동염색체 23쌍인데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정자에 23개, 난자에 23개의 염색체가 있다. 자, 여기 보면 아빠가 염색체의 상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번 염색체 중에 하나만
정자에 물려준다. 엄마도 상동염색체 가지고 있다가 둘 중에 하나만 난자에 물려준다. 이 과정이 뭐예요? 생식세포 분열 과정인 거예요. 요 과정 상동이었던 게 상동이 아니게 되는 거, N이 되는 거, EN에서 N이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생식세포 분열 과정이에요. 그래서 N인 것끼리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합쳐서 EN.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그런 상동인 염색체를 수정란이 가지게 되고, 그게 체세포 분열 똑같이 계속 분열하면 자손 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염색체 물려받는데 상동 둘 중에 하나, 빨간색 두 자루 중에 한 자루 엄마한테, 빨간색 두 자루 중에 한 자루 아빠한테 물려받는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때 DNA 양의 변화. 자, 보세요. 맨 처음에 모세포에 염색체가, 물론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해. 그런데 염색체가 상동으로 이렇게 존재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염색체로 그냥 표현을 한 거야. 염색사로 존재하는 시기이지만. 자,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상동 염색체예요. 이게 S기를 거치면서 2배가 되어 복제를 해요. 2배로. 그러면 이 시점에는 어떻게 존재하냐? 상동인 염색체가 복제한 상태가 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접합해요? 붙어요? 분리되어요? 상동염색체 분리.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감수일 분열, 전기, 중기, 후기를 거쳐서 말기가 되면 말기에 나뉘어지죠. 어떻게 나뉘어져? 2개의 세포로.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상동인 염색체가 붙었다가 분리되잖아, 양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상동이 아닌 상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감수 2분열, 전기, 중기, 후기를 지나서 이번에 어떻게 돼? 염색 분체가 양쪽으로 분리되죠. 그래서 말기가 되면 한 가닥짜리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 생식세포 4개가 만들어집니다. 말기에. 그래서 감수 1분열 전, 중, 후 말기에 염색체 수 줄어들고, 그 다음 또 감수 2분열 전, 중, 후 하고 말기에 또 염색체 수, 염색 분체 수가 줄어들죠. 자, 그래서 이때는 지금 상동이야. 2에는 2. 복제해도 여전히 2에는 2. 그런데 감수 1분열 말기에 상동 염색체 분리되니까 얘는 지금 상동이 아니죠. N은 1로 바뀌었네. 그리고 염색 분체 분리돼서 서로 다른 세포로 나뉘어 분리되어 들어가요. 여전히 N은 1. 색상이 어느 시점에 바뀌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DNA 양을, 염색 분체의 양을 처음에는 한 가닥, 2가닥이었어. 두 가닥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가닥으로 복제했어요. 그러다가 분리했더니 하나, 둘, 2가닥 존재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분리하니까 마지막에는 한 가닥 존재해요. DNA의 염색 분체의 양이 2가닥에서 4가닥, 다시 2가닥에서 한 가닥이 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을 염색 분체 수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DNA의 상대적인 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DNA 상대적인 양은 처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 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절반이 되고 한 번 더 절반이 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 숫자를 만약에 1로 잡으면 복제하고 나면 2배 됐으니까 2가 되고, 그 다음 한 번 분열하면 1이 되고, 한 번 더 분열하면 0.5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값으로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2배 되고 절반 되고 절반 되는 거, 이 숫자만 지키면
처음 숫자가 2가 됐든 4가 됐든 10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핵 속에 들어있는 DNA 양, 염색 분체의 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체세포도 마찬가지. 체세포도 상동으로 존재하던 한 가닥짜리 상태에서 2에는 2에서 복제하면 어떻게 돼? 여전히 복제한다고 해서 염색체의 개수 달라지는 건 아니죠. 뭐가 달라져? 가닥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두 가닥에서 몇 가닥 됐어? 네 가닥 됐죠. 그 다음 전, 중, 후기 거쳐서 분리됩니다. 뭐가 분리돼?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이번에는. 그래서 말기가 되면 말기 한 가닥씩 가지는 상동인 상태, 즉 2에는 2 염색 분체 수가 두 가닥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흐름으로 분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 핵 한 개에 들어있는 DNA 양은 분열 전에 DNA 복제가 2배 되고 감수 1분열 하면서 반으로, 감수 2분열 하면서 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난자의 DNA 양은 체세포의 반이다. 그래서 자손을 거듭할수록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자손의 유전 물질의 양 2에는 46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